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시작하겠습니다. 온인주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는 보합 근처까지 올라섰는데 다시 힘을 잃고 있습니다. 1월 FOMC를 하루 앞둔 영향에 간밤 미증시도 혼조 양상을 보였었죠. 특히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1% 넘게 밀렸는데 개장 직전에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보다 더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시각 현재 어제보다 0.27%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492선까지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연일 상대 강도가 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인데 1.43% 밀리면서 807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최근래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선물 시장에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양상이 반복되곤 했는데요. 현물 데이터입니다만 외국인이 148억 원 매도 우위,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관의 매수도 공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 183억 원 매도 우위 포착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여기도 쌍끌이 순 매도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포지션인데 기관보다 외국인의 매물이 더 크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그 물량 받아가면서 1,500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종목별 반응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은 어제 저PBR주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현대차와 기아 등의 고배당주에 주목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PBR주의 대표적인 주자죠. 삼성물산 등의 대표 지주사들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배터리 셀 기업의 반등이죠. 기관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HLB는 기관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잠시 후에 바이오 관련 부분 점검받도록 하고요.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리포트 조회수 상위입니다. 오늘은 리포트 바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포착이 많이 됩니다. 1위 본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유니드, 버넥트까지 시세 분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잠시 후에 리포트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HPSP, 넥스팅 같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긍정평가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시세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LS 일렉트릭 등의 변압기와 이런 기계 장비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테마에 대한 긍정평가도 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주실까요? 레포트 보겠습니다. 본느. 화장품 브랜드 알고 계시죠? 인디 브랜드로 저가 화장품을 많이 만듭니다. 인디 브랜드 성장에 베팅할 시점이다. 대신증권에서 조금 전에 레포트를 올렸는데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하이비전 시스템,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인데 이 기업 자체에서 IR이 있었죠. CEO 간담회 후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피크아웃 우려 탈출 자신감이 표출됐다. 그러므로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이 여러 가지 테마가 맞닿으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유니드 실적 턴어라운드에 기반한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 하나증권의 레포트로 목표가는 92,000원 제시하고 있고요. 버넥트입니다. 오늘 특히 XR 기기 테마의 시세가 굉장히 강한데 그중에 하나 버넥트 XR 대중화 수혜 기대라는 제목의 레포트 상상인 증권에서 커버했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죠. 자리 옮겨서 투자 전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10 종목 그 안에 투자 힌트 얻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탑10 종목 나와 네. 있고요. 두루두루 볼만한 부분이 많죠. 첫 번째 뭐부터 갈까요? 골라주세요. 아, 제가 픽을 하면 돼요? 예, 오늘 어찌 보면은 예, 그 삼성물산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얘기를 했죠. 제가 PBR 얘기 많이 했을 거고. 예.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네네. 중심으로 예 메이저 주체의 순매수가 유입됩니다. 특히 네네. 월초 대비했을 때, 1월 초 대비했을 때 연기금이 에코프로 BM 등의 배터리주를 매집하는 흔적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바닥은 잡은 건가? 근데 바닥은 잡은 것 같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니 예,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최근 네. 분위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네. 나와 있고요. 제너럴모터스에서 전기차 생산 늘리고 손실은 감소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그러게요. 삼성 SDI는 목표가를 낮춘 증권사들 주가는 그래도 역사적인 저평가다. 많이 이런 의견도 빠졌죠. 냅니다. 많이 빠진 게 사실은 근데 모멘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네.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전기차 포함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큰 맥락에서는 솔직히 바뀐 건 없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바뀐 건 없어요. 근데 그 하나의 가능성을 최근에 와서 좀 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셀 3사 쪽으로 옮겨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일단 아시겠지만 LNF가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어저께 포스코 퓨처엠이 23일 날 잠정 실적이어가지고 확정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2월 7일 날 에코프로 BM이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적자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서두에 언급을 드렸듯이 예. 만약에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2차전지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지금 재고 평가선을 그러니까 지금 LNF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적자 이유가 똑같아요. 재고 평가선. 근데 에코프로 BM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라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안 좋은 걸 다 덜어내고 적자가 4분기에 일시적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저도 이제 니켈 가격이란지 그리고 탄산리튬 가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쪽 시장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 쪽 탄산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이 86위안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이 탄산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재고 평가서를 털어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짐들을 다 털어내고 탄산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적자가 한개 분기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짜 만약에 한개 분기로 적자가 끝이 나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특히나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 마법의 단어 악재 선반영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악재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바라본 시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산 넘어 산은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영내깅,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그리고 내년에는 셀 3사 내년에 증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영내깅 이미 적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게 100% 반영되는 선반영 이런 인식만 들어가게 된다면 바닥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런 인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터널을 거의 끝자락 지나가는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삼성 SDI 리포트 같은 경우도 역사적 저평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예.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기관의 인식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하고 좀 이보다 바뀌었죠?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이보다 없다. 더 나빠질 네. 수 없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아기 반려 주시님께서 2차 전지주 지난주에 이미 샀는데요. 어떡할까요? 하시는데 네. 보유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목요정님께서 네. 2차 전지 매수하지 마세요. 차라리 완성차 업체 봐야 된다라는 네네. 의견. 그러니까 신규 진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두 가지 다. 조금 전에 아기 반려 주식님. 뭐랬죠? 주식님이 예. 이분은 댓글 상당히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인사 좀 더 네. 해주세요. 무식도 있었겠죠. 예. 근데 그 일단 모르겠어요. 그 포스코 퓨처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예. 뭐 하단은 23만 원 정도, 상단은 35만 원 정도. 이 박스권 보고 들어가셨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린다면은 지금 2차 전지보다 완성차가 주가가 더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을 좀 더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로 가보자고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를 봤을까요? 완성차를 봤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면 그때는 또 2차 전지거든요. 작년에 상반기요? 네, 2023년 상반기. 2차 전지만 올랐죠. 그때. 그러니까요.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시기에 따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완성차가 아무리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가 접근하기 맞는 것들이고 그리고 작년 상반기를 가보게 되면은 완성차보다는 또 2차 전지가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에 따라서 주도주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지금처럼만 예. 감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처럼만 하시면은 정말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완성차 보는 게 맞다 이 말씀 주시는 지금 거예요. 완성차죠, 아무래도. 완성차. 근데 기아가 일단 10만 원에 접근이 된 상황인데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객관적인 분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그 아픈 손가락까지 소개한다라면은 기아는 제발 10만 원을 좀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만 네. 원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잖아요. 매물벽이라고 표현도 되고. 그렇죠. 그걸 돌파하면 사실 새로운 레벨로 진입인가요? 네, 왜냐하면은 뭐 자동차 실적은 뭐 말씀 안 돼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실적만 보게 되면은 10만 원을 왜 못 가지? 정말 의문인 섹터가 완성차예요. 최대 실적이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반대편에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네네. 피크아웃 논란. 그것도 제가 이 생활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성적이 나오면 늘 피크아웃 논란이 따라붙어요. 근데 그걸 벗겨낼 만한 뭔가 강한 모멘텀인가 근데 아닌가의 그게 차이죠. 벗겨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게 종목을 보실 때 종목에 영향을 준 이슈가 제일 하단의 종목이고요. 그 위에 업종이고 그 위에 시장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피크아웃은 결국 시장 이슈고 지금 차가 잘 팔리는 건 종목과 업종 이슈거든요. 업종하고 종목 이슈가 시장 이슈를 이기긴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경기 둔화, 피크아웃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2022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인디안 기후제도 아니고 경기 둔화하고 피크아웃이 이게 나올 때까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저 화나신 거 아니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감정은 좀 올라왔어요. 근데 감정 하는 많이 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자 네. 진정하시고 피크아웃 논란을 이겨내는 네. 주가의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완성차는 이건 것 같아요. 배당, 주주, 하는 채. 친화 네. 정책.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번에 되게 좋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가 현대차 완성차가 만약에 미국 주식이 있었다라면은 그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다른 아마 프리미엄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증시는 배당만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배당 투자가 장기 투자의 개념보다는 단기 투기가 조금 더 많잖아요. 투기라기보다는 이벤트 드리븐 이게 성격. 어찌 예. 보면은 순환 매매라 봐야 되겠죠.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외를 하고 예. 저는 그 배당을 이제 시가 배당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걸로 보는데 이게 거의 6%에 육박을 해요. 그러면 이거 미국에서 상당히 고배당이거든요. 6% 완성차 제조업체가 6%의 그러니까 시가 배당.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얘기도 있잖아요. 자사제 매입이랑 소각이랑 같이 고려하고 있고 그 금액도 꽤 컸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5천억이 넘을걸요? 예. 네.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사실 배당률로 보면 더 그러면 받는 미국에 거죠.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때 기한이 15만 원 같죠. 저는 아쉽네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아쉽네요. 네, 많이 아쉽죠. 자,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도 사는 게 늦지 않은 것인가? 라는 답변은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예. 지금은 10만 이상 가는 거 보고 따라잡는 게 맞다라고 봐지네요. 네. 강하게 지금 저항대를 돌파하는 걸 보고 네네.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저항이 지지로 작용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오후 방송에서 과거에 예. 이제 2달 전에 기아를 8만 원 보고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8만 원 말씀드리면서 10만 원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일찍, 그 얘기의 나 일찍 연장선에 줬다 자랑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눈치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배터리는 뭐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반기를 네. 내다보고.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 영역인 거요. 보유하시고 절대 매도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봐주고 신규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가시화가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잡아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오늘 시장에서 다 크게 빨갛네요. 주목받는 거. 힌트.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테마. 테마요? 네, 골라보세요. 코아스 어떤 아닌가요? 걸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서요. 쭉 내려가서 그럼 나무가인가요? 나무가. 예, XR 기기죠. 카메라 모듈입니다. 종목으로 네.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장중에 상한가 터치도 그죠? 했고, 나무가도 XR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밸류체인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사전 판매가 20만 대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상징성인 것 같아요. 기존의 XR 기기는 일종의 뭐 게임이나 일부 유저들만 그쵸. 즐기는 기기였다면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하면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그러니까 대중화. 유저들의 네. 범위가 커지는 그런 네네, 효과가 그렇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막 무거워서 후기를 보면 안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만 지금 애플이라는 네. 상징성 덕분에 그러면 이게 한 500만 원 가까이 비싸니까 그쵸. 다음에 메타 제품 나오면 살까? 삼성 새로운 제품 나오면 살까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도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00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공간 컴퓨팅을 목표로 네. 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비싼 걸로 많이 탑재를 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싸진 건데 사양을 좀 낮추면 저렴하게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사양 낮추면 제가 이게 2022년도에 예. 리포트를 비전프로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 예.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은 첫 번째 모델은 이제 그 테스트용 그리고 두 번째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격화가 열린다라 본 게 맞다라는 리포트를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중국 제품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올레더스 1.3인치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일본 소니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격적인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LG 이노텍이 들어가게 되고 이 올레더스를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애플은 제가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뭐요? 뼈 소리가 뚜둥하게. 뼈는 아니고 제가 폰으로 네. 여기 있는 단추를 쳤어요. 그래서 뼈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예. 계속해 주시죠. 예, 다시 갈게요. 그래서 2부터는 LG 예. 이노텍과 이제 LG 디스플레이 OLED가 들어간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내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도 드린 이유가 우스갯소리 어떤 얘기냐면은 사셔도 된다. 우리에는 할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모델은 아마 많이 안 나올 건데 이건 소장용으로 만약에 네.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백테크 하는 것처럼 아마 원 제품은 아마 소장용 분명히 가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장용을 사신다면 사셔도 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어떤 제품이어도 상용화 이런 건 2부터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비전 프로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원래는 한 8만 대에서 9만 대 정도 초기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2배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앱 사기 모델 이게 삼성 XR기가 이제 나올 빠르면 6월달 그리고 이제 늦으면 이제 하반기 이게 나오는 상황들인데 예.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판매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삼성 제품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팔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나무가 요게 지금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애플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없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거든요.
삼성전자 쪽이 매출이 99%예요. 나무가요. 네. 그런데 거의 삼성 밸류체인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그 XR 기기 쪽에 3D 센싱 모듈이 들어가는데 예. 거기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삼성 쪽으로 1차 벤더다 보니까 나무가 수혜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 네. 하이비전 같은 경우 오늘 리포트 나왔죠? 유진투자증권에서 아마 리포트 나와서 아마 이런 나왔어요. 흐름일 거예요. 앞서서 브리핑 해드렸죠. 비전 프로 쪽으로 이제 검사 장비 이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라운텍이라는 종목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예. 이 삼성도 그렇고요. 예.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게 결국 디지털 어지럼증을 얼마만큼 해소를 하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럼 이 올레도스 디스플레이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라운텍이 국내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너무 빠지는데요. 7% 하락. 네. 라운텍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네네. 납품 업체입니다. 삼성 밸류체인이고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못 갈까요? 근데 이게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고 오늘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은 예. 지금 어떤 테마가 있을 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테마에서 유독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IT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고 지금 그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아마 라운텍 같은 경우는 저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특정 종목으로 일단 긍정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나무가라든지 하이브리드 스테인 같은 차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특정 종목을 정말로 잘 찍어야지 특정 종목. 네, 특정을 예. 잘 찍어야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학창 시절 때 시험 볼 때 찍기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자체를 안 했어요. 잘 찍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는 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를 꼼수라 될까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공부하니까 점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자, 그러면 비법 책이랄게요. 그냥 아니 꼼수가 뭐 아니라. 이렇게 잘 찍고 하시는 분들이 또 종목도 잘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지금 XR 기기로 네. 볼 수 있을 만한 게 하드웨어 쪽으로 나와 있고 네네. 소프트웨어 쪽은 오늘 메타버스 버넥트. 플랫폼 쪽이잖아요. 네. 버넥트? 버넥트는 어떤 회사예요? 버넥트는 조금 전에 그 AI 소프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플랫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게임을 제외하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그 컨텐츠 쪽으로 해가지고 예. 소프트웨어 이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 플랫폼이 될까요? 이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 잘 두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아시겠지만 뭐 MP 예. 같은 종목도 좋게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비전 프로 관련돼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아마 수혜주들이 순차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일단 코스닥 시장의 안정이 좀 우선이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메타버스 플랫폼은 롯데정보통신이나 리얼타임 컨텐츠로 자이언트 스텝 등이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로 엮여 있긴 한데 종목을 선별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니 그건 네네. 뒤로 미루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